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은 우리가 이 생체 내에서 칼슘 카보이드가 이제 형성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개굽기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바이오미너리제이션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그 조개, 우리 일반적으로 몰라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개. 그리고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에서 많이 산출되는 창물을 갖다가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 그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이오미너리제이션에서 이제 이 칼슘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무기물하고 유기물에 대한 그 하이브리드 이 바이오머티리얼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설계를 하기 위한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지혜가 상당히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들은 자기의 그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 기슈들이 그 설계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설계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훨씬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더 좋은 물질들을 설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생체에서 가지게 되는 한 기슈들이 어떻게 설계되어졌는가, 그럼 우리는 그걸 한번 모방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향후 한 11년 동안은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미메틱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큰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우리가 생체 모방공학 중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바이오미메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이오미메틱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설계를 하는데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를 생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자 수준까지 분석을 해서 그것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관심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약간 이제 양념적으로 보내드리는 것인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생체 쪽에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뭐가 있게 되게 되는가 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직공학이라 하는 티슈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티슈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인공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게 되면 뼈 손상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뼈를 대체한 그 뼈를 보다 더 재생 속도를 빨리 하고 또 그리고 회복을 갖다가 시키는데 어떤 생체 조직들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조개 내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인공 그 펄처럼 생긴 아주 빛나는 부분이 있죠. 색깔이 영롱한 그 부분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네이크층이라고 하는데 그 네이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직공학 중에서도 뼈를 회복 재생시키는데 생체 재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마 2000년대 이후에서부터는 이것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개 부분 중에서도 네이크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거나 많이 이제 드셨던 것 중에서 이 조개인데요. 이 참물이죠. 근데 이제 이 오이스타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아다크 마스스타라 그래가지고 조개살이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안쪽에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네이크층이다. 그러니까 오이스타 쇼에 있어서는 이 부분, 이 부분들이 왜 네이크층에 대한 특성은 뭐가 있게 되게 되는 거니?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칼슘 카보네이트는 그 엘라고나이트, 그다음에 마초라이트, 그리고 캡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만이 유독 캡사이트의 정교한 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굉장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결정화에 우리가 형태 그리고 메커니즘을 갖추게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개 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멘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상지를 보게 되게 되면 조개살을 이렇게 띄게 되게 되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다 멘트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오달트 옷이다. 그러니까 좀 이게 다 사람분들은 모양새가 좀 복잡하고 이 어렸을 적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게 되면 이 쉐이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엑스트라 파일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셀에서 대한 이제 그 분비물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소화학에서 생겼었던 호흡에서 생겼던 CO2하고 또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그 칼슘 아이온들하고의 반응을 해가지고 미네랄리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이 중에서는 우리가 바이오미네랄리제이션은 일반적인 경우 다른 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 오게닉 매트릭스 굉장히 복잡한 유기물질들과 함께 근데 그 오게닉 매트릭스는 매크로모레큘 주로 이제 프로틴 같은 경우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과 함께 복잡한 반응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네랄리제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것이 형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보았었던 미네랄리제이션에 대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복잡한 반응에 의해 가지고 칼슘 카본, 소위 말해서 조개 껍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이 조개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릴 적에는 껍질이 없어요. 유충 시절에서. 그렇게 가지고 껍질이 생성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굴로서의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게 되는데 어릴 적에는 주가 이제 뭐가 나오게 되게 되느냐면은 이 아모포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달 정도까지 자라게 되게 되면은 칼슘 카본 중에서 에라고나이트 캡사이드, 버트라이스는 너무 이렇게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요. 흑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상태는 에라고나이트가 주로 있던 놈들이 이것이 이제 보다트 오시타가 되면서 전부 다가 이제 캡사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일련의 공정이 있게 되게 되는데 이 경우 모양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온도와 그리고 pH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성됐던 거하고의 그 트렌드가 매우 유사하다. 이건 단지 이제 타임 스케일이고 아까는 이제 다른 스케일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달트 오시타,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된 그 오시타를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 바깥쪽에 이 A라고 하는 것은 조개 그 껍질이 되겠고요. 또 T라고 하는 것은 조개 살이 붙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의상 네 층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아우터, 센터, 그리고 이너, 뉴스트라고. 이거는 2000년대 미네랄리제이션 바이오모틀지의 발표로 파브리케이션 할지 ABC를 이렇게 나눠놨는데도 외국 전문가들도 그거를 받아들이길래 그나마대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재미나는 점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묘수화품이 되겠습니다. 이 조개살이 붙어있고 그 부분이 전부 다 에라고나이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프리즈메릭한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특이점은 바로 뭐냐게 되면은 다른 조개들의 에라고나이트가 있게 되게 되는 모플로지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캡사이트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창굴, 그 경우에 있어서는 모폴로지가 다른 거하고 반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히 모폴로지 반대였죠. 그 부분이 이제 외국 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창굴에 대해서는 다른 조개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게 진주조개라든가 또 혹은 이 에벌론이 자기동에 쓰는 그런 조개들 같은 거하고는 달라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연구 결과들을 찾아가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까 이제 보던 것 마찬가지로 그 각 층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이것은 이제 에라고나이트고 그리고 다른 층들 이것이 우리가 아우터, 그리고 센터, 그리고 이너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결정의 형태들 이것은 세 가지가 다 캡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모폴로지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 이유들이 바로 뭐가 되게 되는 거 아니 여기에서 아까 그 셀에서 상상되는 오게닉 매트릭스들에 대한 조총과 구성과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준 것 중에서도 조개살이 붙어있던 부분, 그 뉴스트라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교한 것들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적어도 한 서브마이크론 정도를 갖다가 케미컬 애칭에 의해서 근데 케미컬 애칭은 아무리 낮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0.05% 이하에 있어서도 컨택 타임을 갖다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산법을 해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처음에 이제 벗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이 벗어진 것 같은데 그놈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다음같이 이와 같이 이제 프리즈메릭한 아까 제가 보여준 특징적인 에러나이트 층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휘말리게 되게 되면은 요것이 요층에 이 바닥인데 요것이 휘말리는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가지게 되면 이제 바닥층이 되게 되죠. 요것도 전부 다 오게 내고 마구를 이루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바닥층을 갖다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갖다 뵙게 되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가지게 되는 고객님들하고는 다른 형태를 갖다 가지게 되는 고객 매트릭스의 아들 내용들이 있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너무 얇아서 우리가 적어도 아마 10보다 내가 사이즈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중간층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너층이라고 했고, 이건 센터층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플라이우드 라이크가 있고, 이 부분들은 셀룰라 형태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층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결정학적으로는 같다 하더라도 형태학적으로 매우 상이한 이러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참물이 가지게 되는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드넷을 측정해 보게 되게 되면 생각해 보게 되면 무슨 강한 것을 갖다 아주 굉장히 타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생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이오미니제이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다음 연구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한번 전형적인 분석을 가미를 해서 해석을 아까 이제 보여줬던 것 마찬가지로 이제 안층하고 중간층하고 바깥층에 대해서 아까 그 캡산트층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성이 돼요. 아까 이제 김민 박사가 하셨던 그 부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합성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탈 한 2.7 정도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바이오미니제이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게 되면은 크리스탈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크리스탈을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모폴로지에 영향을 주고 또 그리고 이제 특성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성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경우는 아마 우리가 그 팜플레트 케미스트 입장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것이 모폴로지를 갖다 컨트롤하고 또 그리고 이제 레티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분자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강화를 가지고 보는 것은 핵생성을 갖다 인도하는 또 그리고 구조를 갖다가 인도를 하게 되는 어떤 템플레이트를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틴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2차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브루셀 코드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만들고 2차 구조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아미노 애시드를 갖다 분석을 해보게 되게 되면 첫째 경우는 우리가 그 층에 있는 것들 중에서 디캐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소를 프로틴을 갖다 먼저 이제 뽑아가고 그래가지고 각 층에 대해서 분석할 결과 특이한 상황이 이제 뭐가 되게 되는 거 아니 소위 말해서 이제 아스파르틱 애시드하고 그다음에 아스파르틱 합합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애시드 한 개씩가 좀 많고 그다음에 글리시 이 두 개가 아주 중종을 아미노 애시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소를 프로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색깔들 구조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베타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칼슘 카르보네이트가 형성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오메트리컬한 어떤 그 매칭에 의한 많은 어프로치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베타 스트럭처에다가 상당히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템플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소로브 항제 프로틴을 갖다가 우리가 그 앵커링 해가지고 받침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우리가 보면 매트릭스 X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년 그 녹지 않는 그러니까 산 알칼리에 녹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취해서
엑스레이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번 해봤어요. 콜라겐과 다른 잡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험에서 가져온 베타 타입의 키틴하고 저희들이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술로 한 형태의 우리가 부수세럼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베타 타입의 키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베타 키틴을 갖다 서브스트레이트 해서 그 위에 우리가 경단백질 앵커링하고 그리고 경단백질 위에 솔로 프로틴이 템플레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층들에 의해서 바이오미그리제이션에 대한 우리가 칼슘 카보네트에 대한 특성이 지어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진 수용소, 단백질에 대한 것을 갖다 필트레이션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분포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뉴스라폰, 그 다음에 헤미노센타 그리고 아우터 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에이저, 나이로 보게 되게 되면 위로 갈수록 이제가 오래된 층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뭐가 되면 이 프랙션의 상대는, 로어 페트레이스의 상대는 이 프랙션들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것이가 디네이처링 해가지고 우리가 수용성 단백질에 대한 어떤 그 조성이 그리고 아미노애시드 조성이 이것이 이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디네이처링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각 층들에 대한 모폴로지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템플레이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을 갖다가 컨트롤을 하는 그러한 세간다리 스트럭처의 그 단백질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면에 흡착이 돼가지고 모폴로지를 갖다가 모디피케이션 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텔라메디레티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가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냐 하게 되면 바이오미메틱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 모방공학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생체에서 우리가 인비트로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그리고 얻어진 정보를 정량화해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보는 것이 미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조하는 새로운 재료를 갖다가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비트로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뉴스라품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갖다가 프랙셔네이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없어진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ABC는 여기 이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캡사이트가 주종을 이루게 되는 그 프랙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캡사이트를 유도하게 되는 그걸 유도하게 되는 프로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뉴스트라핀 있는 이 부분들을 갖다 나눠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갖다 에디션 해갖고 룸템처에서 칼슘 카보네트를 합성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다음 같은 쟁점 결과를 얻게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뭐가 되게 되는 거니 아까 이제 그 조개살이 붙어있는 뉴스로품에서 그러니까 에러건나이트 천만 존재하게 되는 그 부분에 존재하게 되는 프로틴을 갖다가 넣고 우리가 합성을 해봤을 적에는 이렇게 생긴 전형적인 아주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완전한 미드라이크한 캡사이트가 생겼고요. 이건 이제 포탑 한 개 같이 넣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전형적인 큐릭 타입의 캡사이트와 에러나이트 포스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캡사이트 층에 상대하는 것들만 넣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바이오미너제이션에서 소위 말해 캡사이트가 도미넌트 층과 그리고 에러나이트가 도미넌트 층에서 얻어진 프로틴을 갖다가 넣고 에디션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그 합성을 갖다가 같은 모폴로지, 같은 우리가 구조를 가진 캡사이트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시고 액티나이를 우리가 피크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A는 에러나이트에 대한 특성 피크, 위로 올라가시면 에러나이트 피크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2526여기서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바이카보네이트의 생각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어떻게 생겼겠느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좀 더 오게닉 매트리스에 대한 특성인데 아까 아시고 우리가 오게닉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폴 오이스터에서 나온 것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카보닉 안하이드라제 다음에 카보닉 안하이드라제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체들이 호흡에서 들어온 CO2를 갖다가 물속에서 바이카본도 되고, 이것이 우리가 카보네이트 아이온 이전에 엔자이매틱 리액션을 일으키는 그것을 그 엔자임을 카보닉 안하이드라제라고 해요. 근데 이건 휴먼 카본 안하이드라제 타입 1과 타입 2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그룹들이 리피티션 되는 아미노에시드들이 리피티션 되는. 그래서 이 뇌그 측면에서는 뭐가 되는 거 아니? 우리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쪽에서는 뇌그인다. 그 엔자임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뇌그에 의해서 바이카보네이트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에스드 가거든요. 아스파르tate 에시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베타 타입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거기에 칼슘 아이온이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보네이트 아이온들이 여기서 붙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디퓨즈 레이어를 갖다가 형성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들이 뭐가 되게 되는 거니? 에로나이트 형성되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그 메커니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분석에 의해가지고 지오메트리컬 매칭보다는 좀 더 우리가 수도 케미칼한 그러한 어떤 것으로 이것이 가장 안정한, 그러니까 아르고나이트가 안정한, 아르고나이트가 핵을 갖다 발생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매우 어디면 낮은 형태의 구조를 갖다가 스스로 형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그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것이가 보통 나이가 많게 되는 경우에는 바이카보네이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에르반트 층에서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가 메이크인이 실질적으로 에르바이트를 갖다가 유도하는 그런 템플릿을 갖다가 하는 것이다. 그 구조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지오메트리컬 매칭과 그리고 스토킹 리콰이먼트를 만족하는 그런 구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해서 캔럴 리액션에 의해 가지고 칼슘 카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크리스탈 포메이션 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벌크사이클 디퓨전 해가지고 디하이드레이션 생기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인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갖다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김 박사가 이야기했던 그 경우 중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퀴드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액션을 프레시피테이션 하게 되게 되면은 오스왈드 스테이지 블로우에 의해 가지고 메타스테이블한 폼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째는 그 이제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스테이블한 캡사틱 형태로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간 상태의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가 액상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거나 또 아니면은 파스타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솔루션 상태를 분석해버리게 되면 그런 것들 쭉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이오미너라이제이션에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 아니, 오게닉 매트릭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여러 형태의 그 프로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직접 어떤 페이스 트랜지션이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주얼리 폴리모피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위칭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모델은 단계로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로나이트에서 캡사이트로 가거나 캡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의 메커니즘이 바이오미너라이제이션 속 스위칭 메커니즘이 되죠. 그렇다 같으면 우리가 그 페이스 트랜지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상황들을 갖다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템플릿을 예측하게 되는 오히려 매트릭스 오렌지되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인오게닉과 우리가 오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물질들이 서로 우리가 계면에서 서로를 갖다가 인식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매개에 대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은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서로 우리가 동일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개에서 얻어진 헬사이트 부분, 그러니까 뉴스라품을 내놓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엑사이트를 분석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본드 랭스라든가 또 그리고 그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른 엑사이트를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얻은 그 탐구에서 얻어진 그 결과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중요한 것이가 에어그라이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본드 랭스, 본드 앵글을 갖다가 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서 본 거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캡사이트에서 우리가 구조 분석한 거하고 에어그라이트에서 분석한 걸 보게 되게 되면은 칼슘 디스턴스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빵빵일면, XY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YZ 방향을 보게 되게 되면 칼슘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는 이제 악실이죠. 그러니까 산소하고 칼슘 플러스 용과에 대한 우리의 코디네이션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평면상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면이 가지게 되는 그 특성은, 그러니까 솔피스, 주어진 면에 대한 우리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칼슘 아이온과 코디네이션 하고 있는 악시젠이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입는가 하는 것이 스토이키미스트 입장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코디네이션 넘버가 캘사이트 경우에 6개가 되고요. 에어그라이트 경우에 대해서는 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YZ 변형을 보게 되게 되면은 칼슘에 따르면 우리가 악시젠과의 코디네이션 관계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정 면인 빵빵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 화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게 되느냐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입한 면에 대해서 아까 그 면을 갖다 계산했던 경우에 대해서 요거 이제 녹색은 에어그라이트의 경우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흰 색깔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캘사이트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한 유니트 셀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개로 지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본드 디스턴스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우리가 지오메트리컬 매칭을 하게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본드 디스턴스, 본드 앵글 이런 걸 봐가지고 애톰 간에서 서로 인쇄, 애토믹 레코니션을 갖다 보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구조 같은 놈들끼리 서로 작성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봤던 것 중에서가 소로도 프로틴 그 경우에도 이제 보니까 아까 그 베타 시도도 있었는데 이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 아스팔틱 위치한 경우를 갖다가 보았을 적에 보게 되게 되면 아스팔틱하고 그다음에 니트로 그리고 아스팔틱 이와 같은 우리가 리피티션이 되게 되는 이러한 그 경우에 우리가 베타 시도를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칼슘에 대해서 그 분석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칼슘에 대한 본드 랭스를 보게 되면 캘사이트보다도 에라관메이트 쪽이가 훨씬 더 이 베타 시도의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갖다가 우리가 매칭을 시켜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에라관메이트 훨씬 더 잘 맞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때문에 아마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 있어 이러한 여건에 있어서는 캘사이트보다는 에라관메이트가 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보게 되게 되면 다음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안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베타 타입에 대한 이제 히팅이고, 그다음 위에는 이제 경단 맥진이고, 위에는 소금을 한 맥진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에스텍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이온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칼슘 아이온들이 우리가 레이어링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타운에다가 하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인터넷 모델을 제안할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오메트리컬 매칭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맞출 수 없기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하고 관련된 입체 화학적인 그러한 면을 갖다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 몰라요.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들도.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제네틱 쿨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게 되느냐 하면은 미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갖다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걸 갖다가 나오는 연구의 결과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죠. 빨리 돌려드릴게요. 아까 인비트로에서 제가 이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에로마이트 층에서 우리가 보려면 그리고 캡사이트 층에서 우리가 얻어낸 그 표과에 대한
프로틴을 갖다가 넣었을 적에 우리는 거기에 인측이 가능한 그런 캡사이트와 에라고나이트를 선택적으로 100% 얻을 수 있었다. 이건 이제 와이즈마 인스티튜트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기준이 아다리가 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시험했던 거하고 이제 거의 같은 결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개는 다른 조개인데 그래도 자기네들도 이제 생각에 어떻게 되게 되느냐. 근데 여기는 저하고 다른 점이 없거든요. 이 양반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느냐 하면은 아스팔팅만, 폴리아스팔팅만 우리가 놓고 하는데 이 양반들은 뭘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구조 우리 프로틴 중에서도 베타키트, 그러니까 서브스트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 이러한 우리가 그 에너티브가 별 분량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서브스트도 없고 하더라도 소르블 단백질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캡사이트와 에라고나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어떤 곳에서부터 예측대로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하죠. 와이즈만의 프로페서 아나디가 세계 최고의 사람인데 근데 좀 약간 시비도 있어요. 서로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양반도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 생각에 어떻게 되게 되는 거 아니 종이 다르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갖다가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데 대한 그 펑션이 큽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제어적 공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경우 마찬가지로 랑메와 오몰레오를 갖다 가지고 많이들 하죠. 이것이 이제 1990년대 이후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패티 애시드를 갖다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소르블한 이제 헤드그룹을 갖다가 문명에 거의 컴퓨터를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뭘 하게 되게 되느냐 하면은 이 헤드그룹들이 우리가 AFM을 갖다가 이제 끄어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아이온과 아이온 간의 헤드 간의 그 거리가 약 한 5온순 정도가 됩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칼슘 카르보네트가 그러니까 이온 간의 거리가 약 한 5온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빌막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예가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구조를 갖다 가지고 칼슘 카르보네트라고 하는 것이가 어떤 구조가 어떠한 면이 거기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에피텍츄얼이 우리가 핵이 발생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들 같은 경우 스페아의 에스드 같은 넣는데 그 스페아 에스드 같은 넣게 되게 되면은 요한 우리가 요것은 지금 현재가 요 에스드 에스드 버티컬 타입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요놈이 우리가 여기에 칼슘 아이온 붙고 그다음에 카르보네트 아이온이 붙게 되게 되는데 이것도 지오메트리컬 매칭이나 스토키메트릭 매칭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1:1빵의 면에 우리가 칼슘 카르보네트의 에피텍츄얼한 칼슘 카르보네트 우리가 레이어가 핵생산을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페이트 이게 설페이트의 헤드그룹이 되게 되는 경우들은 이것들이 우리가 스토키오메트리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요놈이 이제 지금 이제 악시전이 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요놈들이 요거하고가 어떻게 되게 되면 폐활이 돼 있어요. 요놈이 폐활이 들어가게 되면 폐활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놈이 빵빵 일면이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에텍시온이 거기서 이제 박진 형태로 가서 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들은 소위 말해서 롱체인한 우리가 그 하이드로포빅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르브로 하는 그 헤드그룹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이것들이 가지게 되는 우리가 화학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칼슘 카르보네트를 갖다 우리가 하게 된다 같으면 어떤 형태의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좋지라고 같은 했고 그다음에 하나 재미난 게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최근에 한 중에 하나가 소위 소듐 아클레이트 이걸 갖다가 폴리메리제이션 시키면서 뭘 하게 되게 되는 거 아니 프로덕트 A, 프로덕트 B, 프로덕트 C 프로덕트 A는 에라고나이트 프로덕트 B는 버터라이트 프로덕트 C는 뭐가 되게 되는 건 캡사이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뭐 메커니즘 이야기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하게 되면은 소듐 아크릴레이트 자체는 뭐가 되는 거는 전면 뭐가 우리가 이것이 지금 현재가 이런 메디컬 존재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칼슘 카보네이트에 대한 뮤테이션 같은 인듀션 같은 액티베이트 역할을 못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타슘 프로콜가 그 이니시에이터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 폴리아크릴레이트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 이 소디움 아크릴레이트를 갖다 인큐베이션 타임에 따라서 1분 동안 인큐베이션하고 이니시에이터 넣고 폴리메이제이션을 하게 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가 프로덕트 A가 되는데 에로나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션 타임을 3분 하고 그러면 워터라이트 이렇게 되게 되면 ECT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2001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좋은 질문이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듐 아크릴레이트가 가지게 되는 인큐베이션에 따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어떤 메모리 이펙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솔루션 상태에서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XRD 같은 경우는 포로드 리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랙처 다이멘션에 대한 것들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인큐베이션과의 어떤 그 솔루션에 따른 구조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지 않다.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가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냐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체가 가지게 되는 오게닉, 인오게닉, 하이브리드 컴포스트 모듈에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미믹 같은 우리가 그것을 복사를 해서 좀 더 원활한 모듈을 만들고자 하는 데 대한 그런 목적인데 대단히 우리가 흥미하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이오메리제이션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운드 오가나이즈 때문에 바이오메리제이션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프리오가나이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클러스터 자체를 그러니까 완전한 컨덴스 되기 전에 우리가 이 클러스터가 그러면 우리가 크리티컬 뉴클라이 되기 전에 우리 그걸 N분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오가나이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태아 자체를 갖다가 어떠한 놈으로 생성시키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컨트롤 이니시에이션 상태에서 프리오가나이즈 하는 것이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프로틴 같은 것들이다. 그러한 우리가 일련의 도시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오묘한 그런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케미컬 인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한다 같으면 우리가 지오메트컬하고 그 다음에 스토케미컬하고 그런 콤바인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하는 자기의 하드 기준을 가지고 내부의 기관들을 가서 보호하기 위한 설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했었던 게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모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도피크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제도적인 모든 측면에서 가히 우리가 혁명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